계시는 법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진행을 맡게 된 경기중앙법무사회 안양지부 이태근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121년 동안 국민의 곁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무사들의 대표자인 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협회장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차기 대한법무사협회를 이끌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법무사 선거 최초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더불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님들 과연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인사 말씀을 기호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남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의 한 길로 발로 뛰는 협회장 기호 1번 이남철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2번 최영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젊은 리더,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기호 2번 최영승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계획으로 희망의 법무사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3번 이성수입니다. 네, 새 후보님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에 아주 열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 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1부는 후보자 검증 토론 시간, 2부는 후보자 자유 토론 시간으로 나뉘어 각각 50분씩 진행하게 됩니다. 1부 후보 검증 시간에는 사전 추첨을 통한 순서대로 기호 3번 이성수 후보, 기호 2번 최영승 후보, 기호 1번 이남철 후보가 순서대로 6분간의 정견 발표로 시작되게 됩니다. 정견 발표가 끝난 후 협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을 갖게 됩니다. 질문 및 답변도 정견 발표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 시간이 모자라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딱 한 번에 1분의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발언 시간을 사용하시려는 후보님께서는 사회자에게 추가 발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추가 발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토론은 앞에 놓인 타이머를 준수해야 되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1부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먼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정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대기에 가득 찬 봄 기운을 마시며 마음도 연두색으로 물들어가는 4월입니다. 저는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3번 이성수입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1981년부터 15년 동안 여러 법원에 근무한 후 20여 년간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경남지방법무사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회장을 역임하면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평생의 직업인 법무사의 직역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남부 김혜주 회장, 경기 북부의
김희성 회장, 광주 전남의 김재영과 함께 우리 법무사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팀을 이루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법무사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문전 옥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시장이 황폐화되었고 120년 동안 우리의 고유 업무 영역인 비송 사건마저도 포괄 위임으로 내몰려 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송은 물론 등기 분야에서도 법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온 사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업계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호 3번 저 이성수 팀은 이제까지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몸소 실천해 온 전 현직 지방회장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 팀은 황폐화돼가는 부동산 등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송사건 대리권을 쟁취하고 변호사와 함께하는 본직 복인 확인 제도를 확립하고 보수의 자율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 사실에 관한 등기, 새로운 임차권 등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린 공약들은 모두가 다 입법사항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의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입법 추진팀을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팀은 창원의 노회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입법 추진팀을 가동하여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사 연수원에 상설 전문 분야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회원님들은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법무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정기 업무 검사 제도는 폐지하고 사건 분야 영수증은 보다 간편화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바람직한 법무사 법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회원 여러분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문제는 위와 같은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협회장 혼자 협회의 임원들만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팀은 대법원을 설득하고 법무부의 협력을 구하고 국회에 찾아가 입법을 추진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법원, 법무부, 국회 어떤 기관이든 저희 팀은 문턱이 닳도록 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길이라면 천리길, 만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3번 이성수팀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행동하며 실천해온 저희 팀은 우리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여 희망의 법무사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성수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최영승 후보님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후보 최영성 법무사입니다. 2003년 검찰 근무를 끝으로 법무사 개업을 한 이래 저는 법무사업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업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해오고 저 역시도 법무사로서는 심한
좌절과 갈등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싹 텄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2017년 12월 전국 법무사님 1140명의 울분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대법원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민초 법무사의 울분의 폭발이었고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회장 출마 권유가 자주 있었고 제 가슴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 사명감이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는 법무사의 지위를 격상시켜 자긍심을 찾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사의 영역을 지키거나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에서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압니다. 법무사가 전문가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곧 업무 영역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위 격상에 따른 자긍심 고취는 협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법무사 업계는 개개인을 놓고 보면 매우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도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과 결부된 전문 자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러한 우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는 작업에 소홀하였던 탓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동안의 시민운동 경험을 살려 학계, 시민단체 및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문 자격사 그룹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이름으로 국가, 사회 중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무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확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 가장 시급한 전자등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수건인 비송사건 대리권 확보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대로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지격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학계와 시민운동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 장점을 살려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서 국민의 힘을 빌려 하나하나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주춧돌이라도 넣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소원이 있다면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잘 마무리 지어 법무사를 위한 제대로 된 전자등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 역동하는 삶의 최초를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저희에 대한 선택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야 법무사 업계가 바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행동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접 뛰고 현장에 계신 법무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정견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호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승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무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사의 한 길로 발로 뛰는 협회장 기호 1번 후보 이남철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 제6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 사무실을 개업하였습니다. 대부분 경험한 바와 같이 초기의 어려움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속한 법무사 조직이 잘 되어야 저도 잘 된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공적 활동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2002년 소액사건 대리권 입법 활동을 시작으로 2004년 협회 정보화위원과 2006년 법제연구소 소액사건 대리권 기획단 활동과
2010년 전국 시험법무사회의 재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3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설립부터 참여하여 총무이사 8년, 감사 4년간 활동하였으며 법률신문에 총 69편의 글을 기고하여 법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성년훈련지원본부의 설립과 기획, 기부, 실천을 행동으로 해왔습니다. 법무사 지식공유센터의 초대 밴드장으로서 집단지성의 기틀을 세우고 질의답변집 출간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7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공적 활동에 매진해왔고 업계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법무사님들과 공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일하는 법무사가 현안을 챙겨야 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의 역임을 하고 또 협회장 출마를 하게 된 것도 법무사 일로 잔뼈가 굵고 법무사 일로 생계를 해결해온 사람이 그 절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직역침범과 고사 직전의 위기 앞에 피하지 않고 나서야 된다는 사명감이 그 또한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중앙회 최초로 시험 출신 회장이 되었고 2년의 재임 기간을 거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회무 능력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법무사회 최초로 서울 변호사회와 법조 비리 근절과 본인 확인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업계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본직 본인 확인 및 전문가 전용 전자등기 시스템 실현을 이루어 등기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본인 확인과 유한 책임의 대형 법인화를 구축하여 법무사 간의 상생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금융기관 전자등기를 등기에 있어서의 갑질 횡포와 횡포를 근절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직역침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사답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저지하고 비송사건 대리권, 집행사건 대리권, 회생파산사건 대리권을 보장하는 법무사법 개정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법무사법은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결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가 되면 전반기에 온 정력을 다하여 반드시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 자율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협회 회무를 공개하고 형식적 업무 검사 제도를 폐지하며 사건부 영수증 작성 실무를 개선하여 회원의 불편사항을 일소하여 개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뢰받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무사 회원 여러분, 저 이남철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가슴에 법무사 배지를 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법무사를 천직으로 알고 오로지 법무사의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법무사 일로 잔뼈가 굵고 법무사 일로 생계를 해결해온 중견 법무사입니다. 이제 원로 선배님들과 새내기 후배님들을 아울러서 수권 능력을 갖추고 법무사 업계의 중책을 맡고자 합니다.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책임도 못 지는 집행부가 아닌 준비되고 검증된 집행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막중한
길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이남철과 함께 법무사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남철 후보님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미래가 좀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후보자님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요. 저도 많이 떨린데 후보자님은 한 번도 안 뜨시고 열심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대한법무사의 미래가 발전하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 시간인데요. 이제 이게 좀 열심히 이제 대답하시고 질문해 주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추첨에 의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진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첫 번째 답변은 2번 최영승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장단은 협회장과 세 분의 부협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세 분의 부협회장에 관해서 러닝메이트를 둔 이유는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팀은 러닝메이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권역별은 물론 출신별로 러닝메이트를 구성하되 평소 우리 업계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생각과 소신을 같이 하는 분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은 전체를 총괄하고 상근 부협은 회원들의 소통을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수립 등 대내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나머지 2명의 부협들은 대법원, 국회, 법무 등 기관별로 대외 협력 분야에 그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협회의 집행부를 맡게 될 경우 두 후보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협회장 및 상근 부협과 그 외 부협들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런닝메이트를 어떻게 통양해서 공약을 실천하실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호 2번 최영승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권역별 런메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협회장 그리고 이제 상근 부협, 비상근 부협 이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적어도 협회장 정도 되면은 이제 대외적인 주로 이제 활동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이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은 사실은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 상근 부협 후보인 김태영 협회 전문위원을 상근 부협으로 이렇게 합류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협회장이 이렇게 일일이 사무국 돌아가면서 간섭하면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협회 내치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그리고 회무를 많이 아는 상근 저는 부협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을 구성할 때 가장 이제 역점을 둔 것이 바로 상근 부협이 어떤 분을 이렇게 합류를 시키게 되냐 해서 이제 저는 상근 부협을 전문위원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협회의 사무를 꿰고 있는 그리고 적어도 상근 부협이려면 발로 뛰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령이라든가 그리고 회무에 대한 지식, 경험, 전문성을 저는 1차적으로 고려해서 지금의 김태영 법무사님을 저는 이렇게 선택하고 합류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상근 런면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 런매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나는 최영성 협회장 후보가 나를 어떻게 알고 누구를 통해서 내게 어느 날 전화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저희 팀에 합류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것은 끝까지 비밀로 남겨놓으십시오. 다만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당신의 지혜와 머리를 빌려달라. 이 협회는 협회장 혼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런매제도를 준 이유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협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중시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팀을 런매 비상근 런매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보다 좀 더 경험이 많고 법원 업무에 박식한 김충환 법무사님과 또 김승수 법무사님을 이렇게 선택해서 합류를 시킨 것입니다. 예. 예, 다음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간의 협회장과 상금 부협회장 그리고 권역별 부협회장들의 역할 분담으로 그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팀의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먼저 상금 부협회장의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대법원의 관리 감독권 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과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상금 부협회장 후보를 택하였습니다. 즉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과 서울중앙법원, 중앙지방법원의 종합민원실장의 경험을 살려서 대법원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우리 업계의 수건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부권 부협회장 후보로는 대전 충남 회장님이신 박철훈 회장님과 런닝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관계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의 경험을 살려서 법무사법 개정과 업계 수건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정성구 남북권 부협회장 후보님은 20년에 걸친 회무 경험과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와 영업사무장을 구속시킨 추진력 있는 행동하는 실천으로 직역을 수호하는 데 적격자로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협회장인 저는 전체 업무를 통괄하면서 각 전문 분야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법무부인 대표와 사건 사무장에 구속시킨 사례에서 그 구속에서 풀려난 사무장의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법무사의 직역의 수호와 우리 업무의 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무사법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를 통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대법원을 통하고 그리고 직역 침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집행부로서 네 사람이 일심 한 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팀워크를 발휘하여 우리 업계의 모든 수건 사업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리더들이 모인 저희 팀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남철, 이중재, 박철훈, 정성구와 함께 법무사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최영수 후보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분은 지방회장으로서 차기 협회장 후보로 많은 법무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나 지방회나 가장 저는 큰 문제가 재정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동안 지방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회장으로서 수입 지출 관련 스스로의 재정관리 평가를 해주시고 두 번째, 협회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협회장에 당선된 후 협회에서의 취약 재정의 문제점과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최영수 후보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 1번, 3번 그 후보님들이
지방회장을 역임하고 계셨는데 그에 따른 재정 관리에 대한 스스로 대한 평가가 첫 번째 문제셨고요. 그 다음에 협회장이 되신다면 취약 재정이 어느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맞으시죠? 네. 네, 그러면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재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협회 취약한 재정 구조를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그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괄해서 40억 정도 됩니다. 가장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회원들의 회비 수입과 그다음 입회비 수입,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 그다음에 공제회 수입입니다. 공제회는 협회 수입이고 그다음에 서울중앙회 재정관리는 제가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2년 동안 성실하게 관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회비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등기사건 회비는 수입으로 부과를 하는 데 비해서 신청사건 회비는 징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총회 때 신청사건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재무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그 근거는 신청사건의 보수를 건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 총액 기준으로 1% 내지 0.5% 사이로 책정함으로써 모두가 회비 납부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2015년부터 2016년, 17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통계를 내서 그 인터넷 등기 신청에서의 회비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등기 신청에 있어서도 차례로 부과를 해서 거두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올해 약 한 8억 원 가까이 흑자를 내서 퇴회지급금 계정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취약 재정의 문제는 협회 사업용 예산이 취약합니다. 사업용 예산으로 20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나 그 금액들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정리 좀 해주십시오. 1분의 기회를 쓰겠습니다.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연구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TF팀의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업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사업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협회장이 됐을 때는 그러한 사업용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예전부터 저희들 협회비가 7,500원으로 떨어져 있다가 11,000원으로 최근에 올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회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용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남지방법무사 회장을 역임했는데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월정액의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의 예산이 한 5억 5천여만 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법무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 구호로만 그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을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협회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 후보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에 관해서는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는 회비를 인상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그 전국의 회원님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회비 인상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는 특별회계 규정을 설치해서 우리 회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전제하에 일정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이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회원들을 만나 보니 주택 채권 사업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보증보험 뭐 이렇게 정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그 법제연구소라든가 우리 그 연구팀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를 설득하고 대법원을 설득하고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구회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회는 회원 1인당 월 4만 5천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2만 명이면 벌써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렇게 회비가 들어오는데 1년을 합치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대한법무사협회의 회비는 11,500원에 6,700명 한들 월 7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협회로서 기능을 하기가 과연 가능한지 저도 의문스럽고 이 부분은 우리 협회 우리 팀이 뭐 협회에 임무를 맡게 된다면 전국의 회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반 회계도 있지만 공제회 기금의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후보님께 우리 협회장이 되시면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 관련 규정과 공제기금의 운용 범위라든지 공제기금의 충실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남철 후보님께서 질문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공제기금에 대해서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기금에 대해서 뭐 협회장님이 각각 후보자님들이 협회장이 되신다면은 공제 규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할 것이며 공제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금의 충실화를 어떻게 하실 거 하는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1분 찬스를 지금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은 사용을 하셨고요. 2번 최영수 후보님하고 3번 이성수 후보님은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1부가 끝나면은 찬스가 더 이렇게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기 사무를 지급하다가 발생한 그 손해배상 사고에 관해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방회생 해당 당시에 1년에 약 한 20억 이상의 공제기금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제기금은 결국은 그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로 그 공제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공제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 그 공제사고를 발생시킨 그 법무사로 하여금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 첫 번째는 뭐 지금 우리가 전국에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제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고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좀 이렇게 통해서 이거를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공제 사고가 발생하고 공제금이 지급된 그 회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지금까지 집행부가 열심히 하셨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홀히 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홀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등록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뭐 그 공제 사고에 대비한 뭐 담보 제도 이런 것들도 좀 더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보험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공제 기금보다는 그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가지고 회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저희가 전문가 그 보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험회사는 고의의 그 공제 사고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마 보험회사들 중에서도 법무사 본인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공제 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사무직원이 횡령을 했거나 뭐 이렇게 배임을 했거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법무사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문가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 이 공제금 제도에 관해서는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제금이 한 120억 정도의 돈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매년 20억씩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뭐 5년 내지 6년 후에는 공제기금이 고갈된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찬스쓰겠습니다. 이 공제기금에 관해서는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협회장님 중에서 한 분이 공제위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3년 동안 하시고 또 이게 또 다른 분이 맡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를 맡게 된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수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영수 후보님. 네, 답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와 그다음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원은 1인당 240만 원 공제료 납부하고 있고 공제 사고 시에 지급 한도를 현재 2억 원으로 배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제제도는 들어온 수입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제 사고가 매년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난 데 대해서 구상률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좀 전에 우리 3번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부협회장 중에 한 분이 공제를 지금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회 집행부가 또 바뀌니까 그러면은 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 이거 공제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벌써 이렇게 좀 알면은 또 집행부가 바뀌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공제 이거 사전 사고 예방 안 됩니다. 그리고 구상 이게 절대로 구상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전문화시키자. 그럼 어떻게 전문화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첫째 이제 공제전담위원을 협회에서 전문위원회를 해서 전담을 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사무장 사무실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협회에서 전문 공제위원을 둬서 사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구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공제제도를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협회 차원의 전문 위원을 배치하자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또 지방에는 지방대로 협회 차원에서의 공제위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방에는 지방공제전담위원회를 배치해서 평소에 공제 사고의 주요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사고가 날 만한 이런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 배상보험, 추가보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제 전문인 배상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면은 공제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대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공제 2억 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8억 정도의 보험을 드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사 전문 사설 인증서를 부여받아 본직 확인을 전제로 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전자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는 보상 한도액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강수 후보님 혹시 일본에 추가 찬스를 쓸 수가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세부 후보님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세 분의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법무사 협회가 그동안 법무사에 대한 직역에 대한 직능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후보님께서 협회장이 되신다면 법무사 직역 홍보에 대하여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법무사에 대한 홍보를 협회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먼저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법무사님들께서 등기 사건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한 그 위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등하시 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앞으로 우리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 IT 시대에 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T 시대에 걸맞게 우리 대한법무사협회에 종합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예. 법무사가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민의 조력자다 혹은 또 생활법률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제 자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의외로 국민들은 법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직업 백과사전인가 제가 지난번에 딸이 들고 와가지고 여기 법무사는 없죠? 법무사가 다른 걸 다 했는데 법무사가 빠져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우리 자신을 저는 스스로 냉정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법무사 내부 안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이거는 결국 우물에서 이게 목소리에 불과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법무사 알려집니다. 그러면 국민 가까워집니다. 예. 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일 네. 저는 선거 공약으로 홍보이사와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는 대변인과 홍보이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에서는 홍보 담당 전문위원과 홍보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국민이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법무사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즉 어떤 통계를 발표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사가 제공하는 뉴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법무사는 거래 현장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법무사가 각종 통계를 확보하여서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협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네, 네. 협회 예산이 약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최대한 가용하여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 후보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예,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후보 정책토론회 제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제2부에서는 전국 법무사 회원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법무사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협회장으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1부를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제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